데일리 브리핑. 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직장폭력 예방 관련 법을 발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지사는 이미 서명을 했고 내년 7월부터 이제 고용주들이 준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직장폭력 예방법 SB 553에 대해선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네,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 SB 553 법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산업에 적용되는 직장 폭력 예방에 대한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폭력 예방 안전 계획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고용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아주 극소수의 사업체 외에는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외는 이 병원 같은 의료시설, 또한 직원이 선택한 위치에서 원격 근무하는 텔레마케터들, 그리고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외부인이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고용 장소들만이 극소수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해당 고용주는 법 발효일인 2024년 7월 1일까지 이 새로운 노동법이 요구하는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육체적인 폭행, 폭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물리적인 폭력, 폭행, 또 정신적인 폭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 하는 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캘리포니아주만 그렇게 직장에서 폭력, 폭행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직장 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리적인,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괴롭힘까지도 이 폭력의 폭행, 직장 폭력과 폭행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왕따를 당하는 것도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왕따를 당하는 것도 이제 괴롭힘으로서 이런 직장 폭력이나 폭행의 일부분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전국에서 그렇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매년 전국적으로 직장에서 한 40만 건의 폭력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 한 5만 건이 강간 및 성폭행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장 폭력 통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직장 폭력 통계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작업 환경이 더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다양한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좀 몇 가지 인트레스팅한 이 스태티스틱을 보자면은 네. 이 기업은 직장 폭력으로 인해서 한 $300 million, 한 3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고요. 발로 차거나 때리거나 밀거나 또한 구타하는 행위가 직장 폭력 사망의 7.7%,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와, 네. 네. 한 23%, 4분의 1의 근로자가 방금 여쭤보신 그 이메일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역시 괴롭힘 역시 폭력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2023년 미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직장 내 총격 사건이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명의 직원이 사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68%의 거의 한 70%의 직원은 내 직장이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 맞네요. 숫자고요. 네. 그리고 직장 폭력과 폭행으로 인해서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 중에 73%가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폭력으로 사망한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 사망한 피해자 중에 이 80%가 남자 직원이었고요. 그중에 인종적으로 통계를 본다면 한 28%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 되겠고요. 18%가 히스패닉이 되겠습니다.
네, 장소도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는 뭐 워마트라든지 FedEx, 또한 현대차 딜러십에서도 이 직원들 다툼 끝에 총 쏜 경우가 있었고요. 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99 cents 렌치 마켓, 이러한 그로서리 마켓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이 칼로 위협을 하는 그러한 정말 직장 폭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폭력 수치는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슬픈 점은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어떤 직업과 직책도 이러한 폭력으로부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폭력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미국과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산업 분야와 직급의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심각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폭력이나 폭행이 성폭행, 성차별, 인종폭행, 인종차별이 다 뒤섞여 있는 거네요. 네, 포함이 되는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새로운 법에는 어떤 안전 요구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새로운 법이 또 부담스러운 고용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라이팅으로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구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에 회칙 하나, 폴리시 하나라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서면 계획이 직원의 직장 폭력 신고를 받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록 역시 중요한데요. 폭력 사건 날짜나 시간, 장소, 이 가해자의 신원, 그리고 근본적인 상황 등등을 세부적인 정보와 함께 폭력 사건으로 기록을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록을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데지그네이트를 해서 그 기록하는 사람의 신원 정보 역시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직장 폭력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교육, 트레이닝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 폭력 사건이나 우려 사항을 이 고용주가 어떠한 법 집행 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 그런 방법 역시 자세하게 팔러시상으로 서면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이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트레이닝 기록은 1년 이상, 폭력 사건 기록은 5년 이상, 그리고 사건 조사 기록 역시 5년 이상으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점은 이 직장 안전 규정은 사실 입법부가 아닌 오샤에서 만드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법은 캘 오샤가 아닌 입법부가 개입을 했다라는 드문 예를 보여주고요. 그 예를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입법부가 이번에 개입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캘 오샤의 절차, 법을 만드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법부가 대신해서 급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폭력이나 폭행과 관련해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고용주는 그거 때문에 그 직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 조치할 수 있나요? 해고 조치도 가능하고요. 예. 물론 해고뿐만이 아니라 이런 직원이 어떠한 직장 폭력 또는 직원이 특히 총기나 무기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원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접근 금지를 하거나 직장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명령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폭력의 피해자였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폭력의 위협이나 협박이 가해졌을 때 직원을 대신해서 고용주가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현재 고용주는 이 직원이 확실한 믿을 만한 폭력 위험을 겪은 경우에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 대신에도 접근 금지 명령을 고용주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 괴롭힘을 당한 개인 직원이
스스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괴롭힘을 직원이 겪은 경우에 그리고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가해자에게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이 괴롭힘이란 정의는 어떠한 특정인을 심각하게 놀라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고의적이고 고의적인 행동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행동 과정이라는 것은 이 합리적인 통상적인 사람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고 상당한 감정적 고통을 야기해야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유니언, 단체 교섭, 노동조합에서도 단체 교섭 대표가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금지 명령을 구하는 직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직장 동료에게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겠고요. 직원이 이름 밝히기를 거부해도 이번 법은 고용주나 단체 교섭 대표가 여전히 이 직원을 대신해서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직장 내에서 이 비밀 보장이 돼야지만 이 가해자의 보복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겠고요. 피해자 직원 역시 두려움 없이 폭력 행위나 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이 폭력 정책이나 이 SB 553 준수를 내년 7월 1일 전까지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준비를 못한 경우에는 위반 시에 당연히 벌금이 주어집니다. 첫 위반은 $18,000의 벌금이 주어지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25,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한 10초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한 직원이 네. 저 A라는 직원이요 총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회사는 그 네. 총기를 갖고 있다고 의심받는 직원의 가방이나 이런 걸 열어볼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직장 내에 예. 총기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회사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있을 때 이제 차에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 들어왔을 때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것도 뭐 성희롱에 관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직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 교육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또 교육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가 네. 되겠고요.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